단단한 껍데기 속에 쌓여있는 마른 열매, 견과류. 그중 대표적 견과류인 호두를 심혈관계 질환 환자들이 많은 미국에서는 적극 권장하고 있다. 호두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심장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 중요한 성분입니다. 호두에 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주목할 만합니다. 호두의 불포화 지방산 중 20%가 오메가3인데 오메가3는 염증을 방지하고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호두에는 오메가3의 일종인 알파 리놀렌산이 있는데 이 역시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우리의 혈액 속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불리는 LDL과 좋은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HDL이 있다. 그런데 주로 육류를 섭취했을 때 생기는 LDL은 혈액 속에 지방을 쌓이게 한다. 그 위에 염증이 생기고 동맥경화가 시작되면서 혈관은 점점 좁아진다. 하지만 HDL의 경우 콜레스테롤을 흡수해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준다. 견과류 속의 불포화 지방산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견과류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쥐안 사바테 박사. 그는 실제 3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견과류가 심혈관계 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결과는 획기적이었다. 견과류를 얼마나 자주 섭취하는지는 심장질환 발병을 낮추는 데 관련돼 있습니다. 견과류를 자주 먹는 사람, 즉 일주일에 4번 이상 섭취하는 사람들이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은 견과류를 거의 먹지 않는 사람들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견과류를 자주 먹는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심장질환에 덜 걸리는 이유가 밝혀진 거죠. 견과류가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이유는 견과류에 들어있는 지방이 대부분 불포화 지방산이기 때문이다. 또한 견과류 속 아미노산도 혈관 건강을 돕는다. 그 외에 우리가 아르지닌이라는 아미노애시드산 등이 있어서 이것들이 혈관 확장이라든지 혈소판 응고라든지 이런 거에 도움이 되는 나이트록사이드를 생성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 원인에 의해서 그런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혈액 속에 있는 지방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콜레스테롤은 단백질과 결합한 형태로 피 속을 떠다니게 되는데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은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을 쌓이게 합니다. 이 콜레스테롤이 쌓인 곳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동맥경화가 시작되죠. 그 후부터는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심장혈관이 막혀서 심근경색이 생길 수도 있고요. 뇌혈관이 막힐 경우에는 뇌경색과 같은 치명적인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HDL의 경우에는 동맥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흡수해서 간에서 분해시키도록 합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견과류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포화 지방산에 비해서 혈액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자, 그렇다면 견과류를 얼마나 또 어떻게 먹어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을까요? 견과류의 효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고지혈증 환자 7명이 모였다. 치료약을 먹기 전인 이들에게 견과류를 먹게 하고 몸의 변화를 관찰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설문을 통해 현재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다. 식단을 파악하고 피검사, 체지방 검사를 거쳤다. 참가자들의 대부분은 육류를 즐기고 식욕을 억제하지 못했다. 육류를 이제 돼지고기를 좋아해서 늘 막 이제 반찬도 먹기 싫고 밥하기 싫으면 이제 돼지고기 사다 놓은 걸 먹게 돼요.
예, 맛있게 먹는다고요. 그리고 밥을 또 막 식탐으로 먹고 그러니까.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요. 운전을 하니까. 그래서 뭐 이때도 먹고 저때도 먹고 밤에도 한 11시 12시 오면 그때 라면 먹고. 뚱뚱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았는데 12월 30일에 검사가 이제 고지혈증이 있어서 전문 의사가 상담을 이제 하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안내를 받았고 콜레스테롤이 277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실험을 통해 과체중과 고지혈증 증상을 개선하고 싶어하는 참가자들. 검사 결과 이들의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평균 292,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는 평균 168로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태였다. 이들은 2주간 견과류를 먹기로 했다. 하루치 양은 호두 5개, 땅콩 10알 정도. 일반적인 다이어트 식단에 비해 지방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런 채소의 양은 지금 대신 평상시 먹던 육류와 밥의 양도 줄이도록 했다. 또한 채소 섭취를 권했다.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식사량은 평소 먹던 양의 절반 정도다. 이분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물론 수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약을 써야 될 위험성이 많이 보이긴 하지만 식사 조절을 조금 더 엄격히 하고 그 다음에 운동량을 좀 늘어줬을 때는 한 3개월 내지 6개월이 지나면 거의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겠습니다. 교회 차량을 운전하는 전양택 씨. 직업상 차 안에 있는 시간이 많은 그는 신호 대기 상태에 있거나 잠시 짬이 날 때마다 견과류를 먹는다. 평상시 전양택 씨는 불규칙한 식사가 고민이었다. 그러나 실험에 참가하면서부터 수시로 찾아오는 공복감을 견과류로 달랜다. 이제 그 전부터 이제 과자 먹고 싶을 때 먹듯이 이렇게 이제 식사 시간에는 안 먹고요. 이제 이렇게 다니다가 심심할 적에 한 5알씩 정도씩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다른 군것질 안 해도 되고요. 이것 때문에 안 오는 편이에요. 체중 감량이 1차적인 목표인 김성순 씨. 평상시 배고픔을 참기 힘들었다. 하지만 견과류를 먹기 전후 물을 한 컵씩 마시면서 하루에 먹는 음식량이 많이 줄었다. 그냥 평소 때는 이제 밥을 줄여야 된다, 먹는 걸 줄여야 된다는 그런 건 압박, 심리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도 받고 그랬는데 일단 그걸 먹고 병원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물을 많이 먹으라고. 먹기 전에 한 컵, 먹고 나서 한 컵, 이런 식으로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선 포만감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요. 그런 체계적으로 한번 해보지를 않다가 이제 하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또한 병원에서는 운동량을 늘릴 것을 권유했다. 김성순 씨는 평소보다 30분 정도 더 많이 걷기로 했다. 그러니까 숨이 차고 그랬는데 이제 좀 숨이 덜 찬 것 같아요. 안 찬다는 말은 아니고 차긴 차지만은 그래도 그 정도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 제 느낌이요. 아주. 점심때마다 노인정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이영주 씨. 요리를 하다 보면 식욕을 억제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평상시 밥을 너무 많이 먹는 게 문제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밥의 양을 제한한다. 웬만해선 젓가락을 대지 않던 나물 반찬도 애써 챙겨 먹는다. 그전에는 더 먹었어요. 오늘의 배로 먹었어요, 이만큼. 그러고도 괜찮으세요? 지금 요새는 저 배고픈지는 어쩌냐 오늘 아침에 밥을 안 먹었거든. 그래도 배는 안 고파요. 근데 오늘 아침에 뭐 호두차 있는 거 그거 한 잔 먹고 약혼 이게 고구마 같이 생긴 거 그거 깎아서 2개 먹고 그리고 아침에 그거밖에 안 먹었어.
그리고